10개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기간별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해서 10개 여론조사를 이렇게 추이를 한번 쭉 한번 해봤는데 공통점은 한동훈 후보가 확실히 상승세라는 것은 뭐 하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가 의외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 그 후보의 표가 한동훈 쪽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분석이 될 만큼의 어떠한 좀 위치 변화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거의 20% 그러니까 초반에는 20대 중반을 가시다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20% 정도에서 수렴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박민식 후보는 여조가 부정확하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민심은 좀 다르다. 분명히 이 말씀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우리 패널들과 이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아니 제가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 제가 계속 그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자 구도가 민주당한테 약간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탄 모델이 여기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동훈 후보의 스탠스가 약간은 중도 무당층을 흡수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그렇게 포지션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자 구도가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하정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치고 나가는 그게 약간 부족하고 그럴 때 선거일이 가까워질 때 중도 무당층이나 투파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뭐 진짜 막 뭐 갑자기 막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밥 먹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동훈 후보 신선하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뭐 내란정당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단일화하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가 한동훈은 좋지만 국민의힘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표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후보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동영 후보의 지지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한동훈 후보를 나는 도대체 박민식은 찍지만 한동훈은 못 뽑겠어. 그래서 단일화 효과가 약간 반감된다고 보거든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양자 구도가 차라리 그 민주당 후보한테 하정 후보한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도 이제 단일화 하자고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뭐 박형진 후보나 다른 출마자들이 단일화 압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정도면 단일화 압박도 멈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3자 구도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지금 최근 추세가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단일화는 거의 뭐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방송에서 단일화 어려울 거다 얘기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본인 라디오에서도 단일화에 열려 있는 얘기를 했고 그쪽 스피커들이 단일화 이야기들을 좀 여러 차례 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오히려 3자 구도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굳이 뭐 리스크를 안고서는 단일화 얘기를 굳이 할 것 같지는 않다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여론조사가 뭐 꼭 다 100%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답변하신 분들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저는 여론조사 전화 와도 안 받아요. 받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어떤 동인이 있는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 샤이 보수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정영근 후원회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었던 뭐 좋은 정치와 결이 맞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 후원회장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개소식의 건강상 이유로 안 오셔서 저는 이분이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부담감을 주기가 좀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캠프에서 다른 몇 분을
그 후원회장으로 공동으로 선임을 했어요. 네. 이분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년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네. 이분을 이기고 당선됐던 사람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됐던 사람이 네. 박민식 후보인데 네.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요. 하정우 후보가 네.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있고 네. 박민식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그 보수 지지층을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흡수한 게 네.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원내로 진입을 하시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동훈의 좋은 정치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꼬리표로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TV 토론회고요. 네. 그 TV 토론회에 2명의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네. 1명의 서울말을 쓰는 사람, 네. 또 2명의 부산 북구갑 출신과 네. 1명의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에 네. 대해서 깊게 얘기 나누다 보면 네. 아마 한동훈 후보는 뭐 공소 취소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네. 강력하게 얘기하겠지만 네. 부산 북구갑의 곳곳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네. 의문이 들고요. 네. 두 번째가 아까 말한 박근혜 대통령 네. 이 만약에 부산 북구갑에 간다면 설마. 예. 간다니까 가정이에요. 네. 하정우 후보자가 네. 검사 시절에 네. 그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네. 굳이 자기가 법정에 가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공판검사를 안 가도 되거든요. 하정우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가 깜짝이야. 검사 시절에 무슨 뭐 차장급의 높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굳이 법정에 가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을 20몇 년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불을 지필 것인가.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한번 박민식 그 장관, 박민식 후보자를 위해서 네. 부산 북구갑에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분위기가 뭐 쇼츠 동영상을 보면 네. 확실히 한동훈에 대한 그 팬심이 네. 전국에서 와가지고 네. 도는 동영상이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도 휴일이잖아요. 네. 5월달에 휴일이 많아가지고 네. 전국에서 놀러 가는 거야. 버스 타고. 약간 그 연예인들 팬클럽처럼. 네. 그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그 저러한 여론조사가 발행되는데 결국 나중에 실제 투표장에서는 네. 그 번호들을 뽑거든요. 그 저기 투표용지가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투표용지가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또 북구갑 구청장, 한 8개 북구갑 되죠. 8개. 여기는 8개예요. 원래 네. 7개인데 여기는 네. 재보궐했으니까 네. 8개인데 그 8개의 줄투표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6번입니다. 벗어날 수가 있을까? 네. 이게 좀 애로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네. 근데 박민식 후보는 뭐 실제 민심과 이 네. 여론조사 지표가 다를 수는 있다고 선 치지만 조금 이렇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삭발하신 거죠. 삭발. 네, 네. 단일화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네. 아마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의 표가 한동훈 후보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다시 집토끼를 잡겠다는 아. 강성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가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이제는 중도 확장에 대한 것보다는 네. 보수 싸움으로서 두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뭐 그 박민식 후보 캠프 공식 홍보물을 보니까 뭐 박민식 어벤져스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지도부급 뭐 안철수, 나경원, 뭐 김전 뭐 김민전, 김민전 뭐 의원 중에서. 등 뭐 여러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네. 응원 유세를 지지 유세를 하시러 가시더라고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그러니까,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한동훈 전략은 개소식도 박민식 후보자는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풀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자는 혼자 있어요. 혼자 네.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북구갑 현장에서는 네. 아 한동훈이 불쌍하다. 나는 불쌍론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동정론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동정론, 불쌍론이 아니라 동정론. 그런 효과가 북구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강성으로 그 당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그 단일화는 당연히 안 되고요. 단일화 네. 그 반대하는 사람이고 네. 한동훈 주변에 가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가 있는 사람들이 그 네.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선거운동을 안 뛰고 본인 지역구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운동을 안 뛰고 한동훈을 도우러 한 달 살이하러 내려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명당 공개를 하던가 네. 아주 그냥 세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네. 한동훈에 대한 동정론을 반대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국회에서 우리 많이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무소속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 회의장 가가지고 회의자를 보고 그냥 분위기도 모르고 2년 동안 북구갑을 버리게 되는 거다. 무소속을 뽑으면. 네. 차라리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교섭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2년 동안 버리는 건 아닌데 무소속 후보가 되면 버리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훈이 옛날 했던 말을 돌려주는 거죠. 네. 당선돼도 복당은 없다. 한동훈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탈당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선을 좀 강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신동욱 최고가 이제 부산에 갔다가 하정우 네. 화이팅 이야기한 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서울로 돌아와라. 서울 행사에도 안 오고 왜 거기 가 있는 거냐. 근데 배현진 의원이야말로 내려갔었죠.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시 선거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기보다는 부산 내려가서 뭐 치킨 먹고 있고 이런 네. 모습 보이는 게 오히려 시당에서는 지금 특히 기초 그 공천 과정에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오히려 신동욱 최고에게 서울 빨리 올라와라 얘기하는 게 아니 신동훈 최근은 본인 지역구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지역을 떠나도 예를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배현진도 자기 지역구 네. 좋은데. 아니 자기 지역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이니까 네. 관악을 가던 광북을 가던 도봉을 가던 여기를 돌아다녀야죠. 서울시 네. 저도 춘천시에서 제가 약한 지역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 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역할이고 네. 신동욱은 본인 지역구 좋습니다. 예전에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딱 선거 딱 첫째 날 딱 출정식하고 자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서 약한 지역을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배현진이 그 부산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박민식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제 하정우 화이팅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처음에 하정우 후보가 그 아침에 그 민주당에서 입당식을 하고 바로 내려와서 구포시장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구포시장에서 한동훈 후보를 만났거든요. 네. 한동훈 후보가 먼저 내려갔으니까 안아주고 어깨를 도닥여줬어요. 네. 그게 화이팅 아닐까요? 아. 본인은 안아주고 아니, 어깨를 그러니까- 도닥여줬는데 아니 네. 저는 그냥 이제 네. 민주당이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잘 표정이 되려면 좋아지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박민식 후보가 네. 당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네. 변호사님도 돕고 막 하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박형준 후보랑 네.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네.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산의 맞아요. 뭐 박형준 후보가 맞습니다. 약간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에요. 25일 지금 3시에 오늘 박민식 어셈블이 오늘 된다고 박민식 후보 이렇게 네. 페이스북에 보면 지금 오늘 네. 출격한다 해서 네. 그 만덕 동문 아파트 앞에 오 오늘 엄청 가시네요. 아 그렇네. 아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막 나경원 의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부산에 있는 부산 국회의원들, 아니 부산에 있는 주진우 출마자들. 가시잖아요. 박수영 의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서지영 의원님도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른쪽은 전부 다 지금 부산 부산이네. 의원들 가시고. 정동만 의원님 뭐 다 부산이네. 맞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했어야 된다. 아. 이거를 빨리 해야지. 아 뭔가 부산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부산에서도 실제로 그냥 보수적 그 한동훈이든 네. 박민식이든 둘 다 그냥 약간 둘 다 중립적인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지지층들은 지금 이거를 보면은 아 부산 정치인들이 약간 조금 스탠스가 애매하네. 네. 나 지금 한동훈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박민식 해야 맞아요. 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 박민식 후보한테 조금 뭔가 이 힘이 실리려면은 부산 국회의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맞는 이제.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어떤 하정우 후보에게 화이팅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저도 유세차에 있을 때 이거는 민주당 의미 없죠. 후보들 지나가시잖아요. 네. 아이 고생하세요, 맞아요, 수고하세요. 네. 이건 상호간에 맞아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럼 뭐 상대 후보 지나간다고 침 뱉습니까? 아니, 그 그냥 이렇게 다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생하세요. 아이고 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막 건승하세요. 네. 이거는 좀 근데 웃기지만 법률적으로 어. 법률적으로 당에 속해 있는 후보자가 근데 친동훈들 후보자는 아니지만 네. 다른 당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지지 발언을 하면 네.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문제입니다. 어차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 그 위성 정당이 있을 때 네. 그 내가 속해 있는 당이 있고 비례 정당이 위성 정당일 때 위성 정당 맞아요. 지지하는 자꾸. 발언을 못 하는 걸 했는데 네. 근데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후보자도 아니고 화이팅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 네. 정도는 상호 예의 아닙니까? 아니, 네. 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니, 이제 한동훈 수고하세요. 후보가 화이팅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비판을 했어요. 아. 이게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화를 그거 할 하지 필요도 않냐. 없는데 너무 아주 그 지역적으로 네,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네. 박민식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네. 한동훈 화이팅 했다니까요.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도 화이팅 했어. 그래요. 한동훈은 아 이제 선거 전이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려고 조금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토론회가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정원호 후보나 하정우 후보나 지금 토론회를 조금 삼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후보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대로 한다면 하정 후보가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지금 한동훈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오히려 조금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주제에 한정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 토론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막 그 뭐 토론 룰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또 하세월 걸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역대로 토론회 룰 세팅 때문에 안 한 적이 많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저기 제가 오세훈 후보 잠깐 이야기 말씀드리면 네, 네, 네. 2010년도에 당일날에 선거 그 토론회 안 나오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일날에 KBS. 네. 근데 그게 왜 선언했냐? 그게 이제 다자로 가는데 그 막 노회찬 의원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불리한데 세 명이 3대1로 공격받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양자 토론을 선호하세요. 근데 양자 토론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나도 왜 발언권 방송을 전파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법정 토론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법정 토론회가 1회밖에 없어서 네. 그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 아쉽다. 네. 최소 법정 토론회를 2회 이상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위기라고 생각하고 선거운동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빨리 단일화 시키거나 1대1 구도로 가거나.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뭐 누구 편도 안 듭니다. 저는 뭐 하정우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셋 다 열심히 하시고 이긴 사람이 우리 편. 저는 그런 생각인데 좀 절실함이 보이는 건 솔직히 한동훈 후보 쪽이 조금 더 절실해 보이긴 해요. 선거운동 유세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정현 의원 있잖아요. 이정현 위원장님 이번에 좀 공관위에서 좀 분탕을 많이 치셨지만 근데 예전에 지역선거 순천에서 지역선거 할 때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유세차에서 선거 이거 하신 거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 신금을 울려요. 되게 연설도 현장 연설이 진짜 좋으세요.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진짜 지나가다가 왠지 막 찍어주고 싶어요. 투표권이 없어도 찍어주고 싶어. 그 유세 연설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절실한 후보한테 표가 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 세 후보의 어떤 다 이렇게 한번 다 들어봤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근데 비교적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그 약간 절실해 보여. 약간 좀 그게 전달되더라고. 그래서 공이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뭐 진짜 좀 우리 균형 있는 방송을 위해서. 예, 사실 뭐, 저희는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해당행위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칭찬을 하는 예, 게 저는, 해당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지. 이해합니다. 후보자가 뛰고 있는데. 아니, 박민식 평택을 여선한과 근데, 똑같다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아니 얘기 못하는 박민식 것처럼. 후보가 저는 삭발했을 때 솔직히 울컥했어요. 또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잘라주셨고. 그거 한 거 보고 좀 울컥하더라고. 이제 이입을 하면 야 우리 엄마 나 좀 선거 나가겠다 하는데 그거 참 어머니도 많이 우셨을 그러니까 것 같고. 선거가 뭐라고. 진짜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하정 맞아요. 후보를 잘 몰라 솔직히 그래서 하정 후보도 근데 정말 근데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처음에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빠르게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부분까지는 진짜 다 후보들마다 좀 높이 살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정 후보도 저기 전재수 후보 있잖아요. 네. 지역구 빨리 그냥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은 북값은 탄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지율이 안 나는 지역구를 돌아야 돼요. 부산시장 선거 이기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은 북값은 약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하정 후보가 정치력으로 전재수 후보를 설득해야죠. 북값에 조금 더 자주 오셔라. 네, 약간 또 상상력을 하나 발휘하겠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자가 하정우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안 돕냐? 만약에 전재수 후보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정 후보자가 떨어지잖아요. 네. 돌아가야지. 북구감 내 건데 돌아가고 아예 다시 청와대 가서 AI 열심히 하세요. 돌아가야지. 아니요. 그래서 온 거 이렇게 그런 거 나가가지고 아닌가? 한 번 하면은 네. 다시 지역구 돌아가기 쉽진 않죠. 딴 지역 잡아야죠. 네. 또 하신다면 만약 하신다면 네. 부산에서 되실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산 북갑이 진짜 여론조사가 제가 모든 전국 다 해도 선거 여기 여론조사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요동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조금 더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청도를 더 관심 있어합니다. 요즘 오늘 못했는데 충남지사도 지금 완전 충남도 붙었어요. 붙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충남도 붙어 있고. 다 박빙이에요. 전부 다. 박빙. 네, 지금 보니까 오늘은 안 했는데 인천도 아까 여론조사 공정에서 난 건데 박찬대 의원이 많이는 아니고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 안에는 기존에 얘기하지 않은 북한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뭐 충남이나 가면 좀 쉬어도 돼.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지금 전북지사 선거
오히려 김관영 후보가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더 잘 나오고 있어서 거기도 좀 우리 할 말 여성들은 또 없습니다. 말하기 또할 어렵잖아요. 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또. 아니 그거는 할 말 많지 북갑은 아니 아니 전북은 전북은. 네. 아. 아니 거기는 확실하니까. 아 뭐가요? 둘 다 민주당이어서. 아니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랑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슈라서 좀 관심 두는 것 같습니다.